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 식탁에 함께 앉았는데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거나 퇴근 후 거실에서 TV만 보며 하루 종일 서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자녀나 손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쩐지 쑥스러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표현하지 않은 마음들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우리 사이에 쌓여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관계를 따뜻하게 회복시켜주는 5가지 마법의 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5마디는 수십 년간 쌓인 오해와의 거리감도 사춘기 자녀와의 단절감도 녹여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과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는 표현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대화와 웃음을 되찾아주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어머니는 반찬을 나르고 자녀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따로 노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박정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십니다. 옛날엔 저녁만 되면 전기장판 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한참 떠들곤 했어요. 요즘엔 우리 아들네가 와도 다들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 같이 있어도 뭔가 허전해요. 집은 더 넓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진 것 같습니다. 국립가족복지연구원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 가정에서 가족 간 실질적 대화 시간은 30년 전에 비해 6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TV는 켜져 있고 한 공간에 함께 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알아라는 착각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다 알고 지냈지.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서울대학교 가족심리학 연구팀이 3세대 가족을 연구한 결과 감정 표현이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관계에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바빠 보여서 말도 많이 못 걸었어 라는 문자 메시지. 우리는 바빠서 피곤해서 나중에 라는 말로 진심의 표현을 자꾸 미루곤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바쁜 일상에 끼어들기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가족연구소가 3040대 자녀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모님이 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한 침묵이 오히려 서로의 마음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족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5가지 마법의 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오랫동안 쑥스러워서, 어색해서, 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봄바람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 번째 마법의 말 사랑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 먹었어. 가 사랑해라는 뜻이었고 정성스레 챙겨준 반찬 한 가지가 보고 싶었어 라는 의미였습니다. 박명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딸에게 김치를 담가 보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왠지 쑥스러워서. 그런데 어느 날 문자로 엄마, 김치 잘 먹을게요.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을 꺼내십니다. 그 짧은 문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제야 딸도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싶었죠. 그날 처음으로 나도 사랑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을 어색해 하십니다. 하지만 미국 노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자주 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42% 낮았으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더 느렸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단순한 정서적 만족을 넘어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작은 메모장에 오늘도 건강하게 사랑한다라고 짧게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문자 메시지로 시작해 보세요. 강영미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려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5분이나 걸렸어요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도 사랑해요 라고 답장을 보내요. 둘째, 자녀나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에도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해보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감정 표현의 빈도를 점차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첫 번째, 사랑해를 내뱉는 순간의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종구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운동으로 강해지듯 감정 표현의 근육도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두 번째 마법의 말, 넌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혹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딸의 대학 졸업장을 몰래 꺼내보며 미소 짓는 순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중요성이나 가치를 직접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공부해라, 돈 벌어라는 말은 쉽게 해도 넌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말은 잘 하지 않았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귓가를 붉히며 이야기합니다. 딸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전화에서 그래, 잘했네라는 말밖에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끊고 나서 후회했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에게 넌 항상 자랑스럽고 소중한 딸이야. 딸이 바로 전화가 왔는데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그런 말 처음 해요.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소중하다와 같은 인정의 말을 들은 사람은 뇌의 보상센터가 활성화되며 이는 실제 선물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인정의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실제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옛 사진을 보며 그때 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라고 말하기 좋은 자연스러운 기회가 됩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내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다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자녀나 배우자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워와 같은 구체적인 칭찬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의 성취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고 그들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대단해라는 말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오랫동안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을 갑자기 꺼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인정과 소중함을 표현하는 대화는 가족 간 신뢰를 27% 높이고 갈등을 38% 줄인다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족 관계가 따뜻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법의 말, 정말 미안해. 우리는 종종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덜 하게 됩니다. 특히 권위적인 가정 문화에서 자란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납니다. 아들이 취업에 실패했을 때 노력이 부족했나 보네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더라고요. 그 후로 아들과 관계가 멀어졌죠. 명절에도 인사만 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후 용기를 내찾아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서 라고 사과했어요. 아들이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그 후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손주도 데리고 놀러 와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건강한 관계 형성의 모델이 되어 그들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과를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세요. 내가 그때 내 의견을 무시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변명하지 말고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와 같은 공감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셋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게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왜 이렇게 집안일을 못하니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며느리가 저희 집에 잘 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서 라고 사과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도 데리고 와요. 사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적인 가정 문화에서 자란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족상담센터의 10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족 간 화해의 87%는 진심 어린 사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법의 말,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종종 가족 간의 도움과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감사의 표현을 막기도 합니다.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딸이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지만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뭘 해줄 게 있나라고만 생각했죠.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딸의 지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온종일 일하고 와서 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고맙다고 말했더니 딸이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엄마가 그런 말 처음 해요. 저도 엄마한테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딸도 내 감사함을 듣고 싶었구나 하고.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감사 표현을 자주 나누는 가정은 구성원들의 행복감이 23% 높고 스트레스 수준은 31% 낮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관계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를 발견하는 순간, 가족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감사 표현을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매일 저녁 가족에게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하나를 말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 잤는데 커피 타줘서 고마웠어. 와 같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영우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오늘 김치찌개 맛있었어. 고마워라고 처음 말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후로 매일 한 가지씩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가족이 해준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줘서 정말 고마웠어. 혼자였으면 많이 불안했을 텐데 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할수록 진심이 더 잘 전달됩니다. 셋째, 가족들의 일상적인 노력과 헌신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세요. 내가 매일 아이들 챙기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 정말 고마워와 같은 말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력을 인정해 주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이런 감사 표현의 어려운 점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 결과 감사 표현을 꾸준히 실천한 가정은 가족 간 친밀도가 41%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을 발견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법의 말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힘들었겠구나.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정작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열심히 하면 되지와 같은 말들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미숙 할머니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사춘기 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와서 할머니, 저 요즘 다 짜증나고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녀의 슬픈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라고 말했더니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녀가 갑자기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 후로 손녀와 정말 가까워졌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너의 감정을 이해해와 같은 공감 표현은 상대방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공감의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의 정신적 회복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많이 속상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와 같은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바로 조언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그제야 마음을 열고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더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하되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은주 할머니는 며느리가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엄마도 그런 시절 있었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했더니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공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충동을 참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로서 우리는 가족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일 때 대화의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오히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이라는 거리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손자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평소 같았으면 더 열심히 했어야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많이 실망했겠구나. 할아버지도 내 나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다 털어놓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죠. 내가 조언을 강요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이 5가지 마법의 말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혹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단절된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이 5마디의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험해 보세요. 사랑의 표현, 소중함의 인정, 진심 어린 사과, 감사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공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족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온전히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침묵의 사랑을 이제는 용기 있게 말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영호 할아버지는 그동안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딸에게 매주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장모님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아내에게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손주들까지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족의 몇 세대에 걸쳐 이어지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용기 있게 표현해 보세요. 처음은 어색하겠지만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따뜻한 봄바람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또는 전화통화 끝에 혹은 짧은 문자 메시지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5마디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기적 같은 따뜻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도해보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는 전화통화 끝에 혹은 짧은 문자 한 통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의 봄바람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저희와 나눠주세요. 이 5마디 중 어떤 말이 가족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어떤 순간에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표현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가족에게 큰 사랑으로 전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